안녕하세요. 입시와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영진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균관대의 2020 모의논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의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대학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될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에 대해서도 이제 주요 특징과 그리고 성균관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되는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내년도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접해보시면은 누구나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게 사실 성균관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 특히나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대학에서. 근데 그 대학에서 논술 가이드북이 정말 성균관대는 꼼꼼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채점 기준이라든지 평가 기준, 그리고 성균관대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들을 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그 논술 가이드북은 무조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 모의논술을 항상 학생들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 2020 모의논술의 그런 문제 패턴, 출제 유형, 그리고 약간의 주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2020 논술까지 이어집니다. 논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 해당 연도에 이제 2020 모의논술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 그러니까 2021년도 논술을 보는 친구들도 무조건 2020 논술, 그리고 2020 모의논술, 그리고 2021 모의논술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 모의논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속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해라라고 했는데, 성균관대 말 그대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 3이라고 하면 A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2, 4라고 하면 not A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준 다음에 1과 3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고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2와 4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주시고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책에 대한 관점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주시는 거, 즉 13, 23, 14, 23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분류를 해줬다고 하면은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150자 정도로 150자 정도의 범주 안에서 요약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 분배를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이 있는데, 보통적으로 1번 문제를 최소한 이제 30분 정도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30분, 40분 또는 40분, 3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푸시게 되면 2번, 3번 문제는 무조건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는 반드시 시간 분배를 작게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관점을 찾고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기 봅시다. 보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이죠.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입장들이 나옵니다. 이 입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해주고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1번에 대해서는 이제 롤모델을 찾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다 읽었다고 전제하고 볼게요. 롤모델을 찾는 거고, 그 다음 영웅이라고 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하는 나는 특히 소수자는 약점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즉 소수자의 롤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롤모델이 중요하다, 소수자 정책,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 지지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보면은 2번도 마찬가지. 백인 선수들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쿼터를 할당하거나 백인 인구에 비례하여 선수를 기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인구에 비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능력
사회적제가 중요하고 반대로 인구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역차별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시문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죠. 그리고 또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나 소수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본질에 주의 깊은 검토에 근거한다고 했죠. 즉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지하는 근거는 뭐예요? 당연히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의적으로 소수자, 여성과 이런 뭔가의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 3은 자동적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한다. 그리고 2와 4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1, 3은 지지한다 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두 개씩 나누니까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마이클은 누군가의 부정행위나 행위로 농구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고 이런 과거를 근거로 조던이 프로농구 선수로서 수백만 달러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적 호르몬을 훔친 이웃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조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조던이 친절하게도 이런 무료 관람 표를 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고 내가 아는 한 그는 나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빚을 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여기도 반대하는 거죠. 왜? 개별적인 뭔가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 이런 결과들 자체는 당연히 아무리 운이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지를 가하거나 보상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문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관점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만 명확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만 맞춰주시면 돼요. 반대로 답이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2번과 3번에 연결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성 고용할당제 그리고 A와 B와 대해서 상대적 경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단 여성 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성 고용할당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의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거죠. 1과 2를 해석하고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는 거죠. 즉 한 가지 입장에 대해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고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죠? 자료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시면은 A국은 지금 보면 매우 심각하다, 보통이다. 즉 성별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여성 고용에 대한 문제를 성별 갈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B국은 그래서 A국은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지지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B국은 여성 고용 할당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어쨌든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여기서는 매우 심각하다, 보통이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A국에 비해서 낮죠. 어쨌든 이게 이제 표 1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반대로 표 2에서는 이 A국과 B국이 이렇다고 전제했을 때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더 높죠. 즉 A국이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더 많이 쳐주고 성별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해주지만 경제적인 지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여성에 대해서 임원은 더 많죠. 임원은 더 많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자체도 전체적으로 낮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국이 보다 B국이 훨씬 더 경제 지표가 좋다는 거죠. 즉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하는 것들은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소수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지만 거기 때문에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는 노력을 존중하고 노력을 더 지지하는 B보다는 경제 지표가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과 반박 근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자료 2 봅시다. 자료 2번도 마찬가지. 여성 고용 할당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골고루 이제 전공을 하겠죠. 하지만 B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문학과 교육, 보건복지 이런 특정한 이런 학문에만 굉장히 집중해 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남성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공학과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이 A는 좀 듣고 있지만 자연과학과 공학 같은 경우 비국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표 2에서 봅시다. 표 2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2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하게 여자가 더 높죠. 그쵸? 여자가 A국의 여자가 B국의 여자보다 더 높죠. 그 다음에 무국 근로시간 자체도 어쨌든 더 무국 근로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쵸? 무국 근로시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말하면 그쵸. 가족, 친지 등의 사업장에서 돈을 안 받고 하는 노동 또는 쉽게 얘기해서 집안일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B국의 여자가 더 많고 임금 수준도 이 A국이 훨씬 더 어쨌든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더 적기도 하고 그리고 A국의 여자가 B국의 여자보다 훨씬 더 높죠. 그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해서 이런 A국은 여성할당제를 지지한다.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입장. 즉 반대한다는 건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장에 대한 근거들을 이 자료 1과 자료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라는 거죠. 그 정당화하라는 건 뭐예요?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차원 그리고 롤모델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차원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2번의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 2번은 주로 표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표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요. 3번은 시사 이슈가 나옵니다.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견해를 서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국가시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인재를 의무한다는 거죠. 자, 지역인재 의무화라는 게 곧 뭐예요? 소수자 우대 정책이겠죠. 이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두 입장을 활용해서 논술을 하라는 거죠. 자, 찬성 근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찬성 근거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거는 소수자에 대한 롤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거죠. 반대로 반대 근거는 뭐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고 역차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메인 근거죠. 이걸 바탕으로 한 본인의 견해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견해를 써준다고 하는 건 이 핵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새롭게 써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예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어주시거나 자 이렇게 논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유롭게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성균관대 2020 모의논술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지었고요. 뭐 성균관대는 여러분들도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풀어보시면 아시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논술 모의논술에 대한 해설집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나머지 시간에 다른 강의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